외교 안보입니다. 관세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주한미군 뭐 철수 얘기도 이제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부지만 그죠? 다른 데로 배치하겠다 이런 비슷한 예,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이거 뭐 확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 국민들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이었으면 이 점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상당히 그런 저는 정말 좀 가치가 낮은 그런 비방성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 시간을 뺏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날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제 뭐 팩트는 팩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지상파에서 또 TV 토론이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조금 전에 그 TV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해명 역시 부적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내란 극복이라는 게 이른바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란 극복을 갖고 1차 토론서부터 3차 토론까지 그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배우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의 수신 제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갖고 뭐 낭비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낭비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과거에 사과도 했고 또 처벌도 받고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더 제가 좀 어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것을 뭐 낭비 그런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좀 첨언을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금을 받고 다 끝난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공보에 전과 사실을 왜 넣습니까? 안 넣는 게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끊지 마세요. 네네네. 그리고 외교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듣고 한번 들어보시죠.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의 통상 문제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의 상하원이나 국무부나 여러 상공회의소나 만나보니까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검증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성명을 내시든지 따로 발표를 하셔서 그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브로드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약간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지지자를 바꾸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앞으로 TV 토론을 한 3차례뿐만 아니라 5차례 해갖고 충분히 검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자제분에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21대 대선 공고물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재산 신고가 393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707회에 걸쳐서 2억 3,2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벌금을 500만 원 내셨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냈는지. 그래서 이런 게 뭐 소모적이라고 하면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문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의 법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배우자 문제, 가족 문제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할 건 좀 사과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새롭게 제기하시는 거는 제기하시는 건데 이미 지난번에 제기해서 사과하고 처벌받은 거를
다시 또 제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럼 어떤 얘기를 더 하라는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슈를 계속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안보나 정말 그런 문제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끝난 문제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인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외교와 관세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도 말씀하셨고 예.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야말로 그것을 가지고 공방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우리도 또 어떤 혹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안심시켜 드리고도 싶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을 더 제대로 후보의 입으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인데 그 시간에 결국에는 부적절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방성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그래서 들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불쾌한 걸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준석 후보는 사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가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입니다.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걸 따지고 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발언 이후에 뭐 개혁신당 민원 게시판에는 개혁신당을 뭐 탈당하겠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어떤 긴급 회견이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대선 기간인 만큼 이 가짜 뉴스를 조심하자는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정의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요 SNS에 박주민 의원의 선거 활동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야말로 가해인 것을 모르냐는 식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이번 사건 전에 지난 13일에 기호 1번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썼다면서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정 교수가 SNS에 이재명 후보 아들들의 병역 정보와 관련된 또 가짜 뉴스를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허위 사실이면 이게 지워도 어떤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우면 그 사이에는 누군가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안 지운 것보다는 지웠을 때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 사람의 숫자가 적을 테니까 이 어떤 죄질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일단 올려서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제가 보면서 이수정 이분께서는 예전에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서로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네. 사실 이제 팩트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들에 대해서 제대를 다 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군대를 가서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 이래로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심화돼 왔습니다만 이게 이 대통령 선거가요, 정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책보다는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특히 사법적 약점 네네. 이런 걸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캐서 그것으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쓰러뜨리는 이런 선거가 계속 만연해 오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거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물론 조기 대선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검증을 제대로 받고요. 공격을 받을 건 받고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수정할 건 사실 수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우리 배준영 의원님 오셨지만 앞으로 양당이 이런 선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걸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마무리 말씀 네. 한 30초 듣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법을 바꿔갖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막으려고 이제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데요. 예전에 민주당에서는 언론인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언론중재법도 만드시려다가 법사위까지 통과하려다가 그걸 무산됐죠.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는 잘한 거고 남의 잘못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네. 그런 내로남불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네. 민주당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다 그런 됐네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네. 그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입장이기 의원님은 때문에 그러시기 하여튼 앞으로 예, 저희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역균형발전 특보단장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군 초계기로 추락한 탑승자 2명 중에서 숨진 2분, 4분 중에서 2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아직 수색 중인 2분 얼른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외에서 낙뢰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낙뢰가 발생했다면 건물 안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대피 시 나무, 금속 울타리, 가로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이동하세요. 개방된 공간이라면 주위보다 낮은 장소로가 웅크리고 자세를 낮춰주세요.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 길고 뾰족한 물품은 낙뢰를 맞을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 중이었다면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 안에 머무르세요. 유리창을 닫고 외부와 연결된 금속이나 라디오 등과는 접촉을 피해주세요. 낙뢰 발생 시 지붕이 열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골프카트 등은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동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KBS 5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사전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원희 기자, 투표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투표 마감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 구로동 사전투표소도 하루 종일 유권자들 발걸음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이유는 모두 제각각이었는데 저희가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전투표일에 와서 이제 전국 가르고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좀 효율성을 느꼈습니다. 투표를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또 오늘 우리가 힘을 합해야만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8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낮 5시 기준 17.51%로
777만여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 20대 대선 때는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15.8%였습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한 건데요. 먼저 투표자 수 공개 방식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 시간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엔 투표소별로도 실제 투표자 수가 공개됩니다. 또 투개표 사무는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등록부터 개표 전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24시간 CCTV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오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이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한 뒤 서울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투표만이 내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참여를 호소하고 이후에는 강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한 이 후보는 내란 극복을 위한 투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후 스타트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송파와 서초 관악 등 강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에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는 국민 참여기구로 실질화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서 인천에 상륙하겠다고요? 인천 시민들께서 준엄한 민심의 파도로 김문수 후보를 심판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를 두고는 내란 세력 운명 공동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사전투표를 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권 후보는 광주에서 섬유식품노조와 시민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찾아 사전투표를 하고 이재명 독재국가를 투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동탄에서 사전투표한 뒤 동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수도권에서 직장인과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인천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참배한 김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선거 판세를 뒤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독재국가가 될 거라며 투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경기 안산과 군포,